자, 우리가 이번에 꼭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식에 대한 증명. 나는 안 할 거야. 설명만 하고 갈 거야. 네. 포물선 정의가 뭐죠? 정의? 거리와 같은 거.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돼? 직선 하나랑 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 네. 이 점을 우리는 뭐라 불렀고? 초점이라 불렀고, 얘를 뭐라 불렀어? 준선이라 불렀어. 기준이 되는 선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선이 보조선이 되고요. 보조선이 되고 수직이 되는 선이고, 우리는 요 점까지의 거리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있겠지. 우리가 제일 쉽게 찍을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1대1인 점, 정사각형. 요 점을 찍고 그 다음 두 번째 쉽게 찍을 수 있는 점이 이 점이 제일 쉽네. 원래는 이 점이 제일 쉽지. 이 점이 제일 쉽고 그 다음 점이 요 점이 쉽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게 되면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요 점을 뭐라 놓고 x, y라 놓고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원점으로 보조선을 x축으로 하고 초점을 뭐라 놓을 거야? 초점을 c라 놓고 마이너스 c라 놓고 우리는 식을 세울 거다 이 말이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거리가 이 거리랑 같다. 그러면 루트 사실은 그림 그릴 때만 사용하고 위치는 여기보다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얘는 그림 그릴 때. 근데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와 이 위치가. 비율은 좀 안 맞네. 식이 어떻게 돼?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절대값 x-x 요놈은 거리니까 루트가 되고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지 뭐지? 뒷자리 자리 바뀔 수도 있지. 얘를 정리하다 보면 식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되겠지. 오. C로 안 났지. 우리가 뭐라 났어? P로 났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뭐가 나와?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왔죠. 얘를 정리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분명 정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왠지 그래서 우리는 포물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야? 포물선 나오면 가장 먼저 어떻게 그려? 꼭지점이 나오는 점, 이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돼. 알겠어? 이 포인트는 어떻게 생겼어? 준선, 초점, 준선 뭐 동시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거리가 같다는 위치에 점을 찍고 포물선을 그릴 거야. 포물선 문제가 좀 단점이 있는 문제 이유는 뭐라 했어? 그림이 내가 막 그리면 안 돼. 선생님은 지금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알고 그린 거야. 여기까지 했니? 근데 그림을 이렇게 왠지 울어 감동했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져 나중에.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잘 안 나와. 알겠어요? 실전 문제에서는 요런 점, 요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이쪽 부분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쪽 부분은 상관없어. 이쪽 부분은 여기 확대시키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되냐면 이 초점과 준선이 꼭지점에 가까워집니다.
그림 이쪽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쩐다고? 초점하고 준선이 꼭지점에서 가까워지게 그리게 되면 너희들이 그렸던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거라고. 이차 함수 그림점 되면 초점하고 준선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초점이 꽤 중요한 사실이거든.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확대돼서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오긴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2차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이 좋긴 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그렸어. 예를 들어서 막 그렸어. 사실은 초점과 준선 거리가 같다고 생각하고 찍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게 그려진다고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너희들이 실수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 할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지? 됐지? 식 썼고 나머지 평행이동하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 초점 준선 뭐 표현하면서 뭘 점을 찾아야 돼? 이 점 찾고 십자가 그리고 문제 풀면 되겠어요? 이 점만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알겠죠? 다음은 타원. 타원의 정의는 뭐가 있어야 되지? 타원의 정의는 두 개의 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점에서 뭐가 길이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 이 말이지. 거리 합이 일정하다 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두 초점을 지나는 선, 두 초점의 수직 이등분선, 이게 보조선이고 얘를 x축, y축으로 잡고 이 점을 C라 넣고 이 점을 마이너스 C라 넣고 x, y.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생각해야겠지. 요 거리를 뭐로 잡을 거야? 합을 2a로 잡을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2a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렇게 되면 요게 2a잖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네. 그래서 요게 2a야. 장축의 길이가 길이의 합입니다. 두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야. 요 저걸 장축의 길이 이러면 단축의 길이지. 그래서 여기가 a라고 쓰고 우리는 길이 합이 2a라고 할 거고 타원식이 이제 어떻게 돼? x c까지 플러스 요거 한번 하라겠습니다. 요거 식 나올 가능성도 있어. c까지가 얼마가 된다? 2a다. 타원도 한번 해봐야 되고 쌍곡선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요거 유도하는 거에 식을 이렇게 쓸 건데 실제는 요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꿨지.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 b가 없잖아요. 실제 정의에는 초점하고 장축의 두 변의 길이만 있는 거야. 알겠어?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꿨다 이거지. 이 바꾼 요것이 뭐냐면 x가 0이 되면 x가 0일 때 뭐가 나와? y제곱이 b제곱이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 y 절편이 식에서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놈을 b로 바꾼 겁니다. b로 바꾼 거야. 원래는 b가 앞서. 알겠어? b로 바꿨더니 요놈이 이제 b가 된 거고 식에서는 b가 잘 보인 게 좋겠지. 대신 초점은 안 알려주겠지. 초점은 가려진 점이야. 왜? 타원이라 하면 타원은 얘가 타원이거든. 얘만 그려져 있어. 원하고 똑같아. 원도 얘만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럼 뭐 한다? 우리는 원에서는 중심 찍고 뭐 반지름 할 것이고 길이 같다 해서 문제를 풀 거고 타원은 뭐 할 거야? 장축과 단축의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표현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됐니? 그러면 타원은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면 항상 장축, 단축에 있는 요 y절편하고 요 점 초점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단축과 단축의 절편과 초점 연결시켜서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이 길이가 a가 된다. 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c가 돼서 이 길이가 b가 된다 해서 피타고라스가 나와서 c가 등장을 한다고. 됐니? 원래 식에서는 b가 등장한 거고 이 b가 누구였냐면 b제곱이 a제곱 c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 됐니? 이 식 정리하다 보면 이 자리에 뭐가 올려 있었냐면 a제곱 빼기 c제곱이 있었던 애를 a제곱 빼기 c제곱 대신 b제곱으로 바꾼 거다 이 말이야. 피타고라스로 해서 위치 판단을 할 거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뭐 평행이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점을 우리는 이 점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네. 이 점 타원의 중심입니다. 이게 뭐라고? 타원의 중심 요 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보조선들을 그려놓고 타원 그리고 보조선을 그린다고 해. 그래서 요 점 위치가 나오면 우리는 요 점을 알아내면 돼. 어차피 평행이동하니까 요놈이 원점이라 생각해서 거리 구해 A값 B값을 구한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평행이동 이 점이 평행이동할 거고 알겠나요? 다른 도형들보다 이 도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도형은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는 별로 잘 안 나와. 다시 말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점이 원점일 때적인 문제가 주로 나올 거야. 평행이동해서 식을 적으면 식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러안해도 어렵다고 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알았니? 그래서 문제 자체가 원형 주로밖에 안 나오고 앞에 개념 식 구하는 문제에서만 평행이동식이 나와. 그럼 너희들이 얼른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 이거 상황을 빨리 그려내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X축, Y축이 아니라 이쪽 위치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점들의 위치를 빨리 알아내라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고 나서 요 점을 판단하면 식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얘가 원점일 때 이 거리, 원점일 때 이 거리, 원점일 때 이 거리가 중요한 사실이야. 자, 쌍곡선도 정의는 이제 뭐가 되니? 뭐가 필요해? 민주야, 뭐가 필요해? 쌍곡선. 찾고 있어? 거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본은 연습해야 돼.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어떤 점 찾았어? 요 점을 하나 찾았어. 어떤 점에 있냐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을 찾았어. 거리의 차입니다.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말은 대칭적으로 이쪽에도 있겠네. 거리 차니까 왼쪽에 있었으면 오른쪽에도 있겠지. 그래서 양쪽으로 그림은 그려지는 거고. 제일 쉬운 데는 어디가 제일 쉬울 것이냐면 두 초점을 연결한 선, 그놈의 수직 이등분선, 두 초점을 연결한 선 위에 있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은 있겠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이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점은 아주 쉽게 찍을 수가 있고 거리의 차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잖아.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래 거리의 차가 이렇게 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뭐라 불러? 주축의 길이라 부르죠. 됐니? 용어들은 다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나와. 알았어?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가 이 길이라고. 이게 주축이야.
그래서 그 중에 여기를 주축의 길이라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쌍곡선을 그렸더니 그림이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왔다 이거죠. 식으로는 어떻게 풀어? 요놈을 x, y라 놓고 요놈을 c라 놓고 요 점이 a로 등장을 시킨 거라고 해. 알았니? 그래서 두 개의 차가 얼마가 된 거야? 두 개의 차는 어떻게 구할 거야? 절대값 루트 마이너스 c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했더니 이게 뭐가 돼? 2a가 됐더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절대값 씌우니까 뭐 뿔마 2a가 될 것이고 어차피 양변을 제곱하면 2a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온다고 해.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리해봐야 돼. 연서해봐야 돼.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나올 거냐면 a분의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등장하죠. 기억납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었어. 그러지?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그림도 이 주 보조가 되는 요 선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식에 대한 차이점, 그림에 대한 차이점, 공식에 대한 차이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연습해가지고 알겠니? 됐어요? 뭐가 제일 쉽냐면 포물선보다 쌍곡선하고 타원이 더 쉬워. 되니?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생겼어. 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생겼어. 쉽잖아. 이래서 타원은 이렇게 생기면 P가 더 커. A보다. 그래서 장축이 2B가 돼. 알겠어? 가로가 더 크면 요놈이 A가 되고 장축이 2A가 되고 요놈이 2B가 돼. 길이 합이 요놈이 2A, 요놈의 길이 합은 2B. 식은 똑같이 생겼어. 식은 똑같이 생겼어. 단 A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알겠니? 그래서 쌍곡선 정의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지. 맞지? 그림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식을 쓰다 보니까 지금 뭐가 발생해서 없는 문자가 더 발생했지. B라는 문자가 발생했지. 원래는 B가 없었다 이 말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지? 됐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여기에 식에는 있는데 여가 없는 것이 있지. 식가 없어. 그래서 쌍곡선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더라? 기본기 안 된 애들이 연습하세요. 우리는 뭘 그릴 거야? 여기다가 연하게 박스를 그린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박스라고 했어요. 그 박스가 나중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박스를 그리고 얘가 지금 이 박스에 만나는 요점이 A이고 요점이 B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박스의 대각선의 연장선 얘를 그리게 됩니다. 얘를 그려가지고 이게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어차피 여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되니? 플러스이면 그림을 이쪽으로 그릴 것이고 마이너스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것이야. 알았니? 그리고 요 점근선이 있다는 것은 포물선에 점근선이 없었지.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하고 쌍곡선은 조심해야 돼. 일부를 보면 포물선과 쌍곡선이 그림이 똑같이 보여. 자체 방정식 그림을 그리다 보면 과거에 기하에서 꼭 한 문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도형의 일부입니까? 라고 나와. 됐니? 그럼 포물선의 일부하고 쌍곡선의 일부가 헷갈려. 타원은 안 헷갈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거든. 다시 돌아서 다시 저로 돌아와. 알겠니? 근데 포물선은 쌍곡선은 그림이 이렇게 벌어진 느낌이라고 이렇게. 알았니? 보다 보면 그려지는데 얘가 포물선인지 쌍곡선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의적 생각. 타원은 아니야. 포물선은 길이가 같더라. 점 길이, 점 직선 거리가 같더라.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더라. 알았니? 근데 문제는 풀다 보면 그게 잘 모를 수 있어. 정의가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식을 적어야 돼요. 식을 적어서 봤더니 식이 요렇게 나오면 쌍곡선이고 요렇게 나오면 포물선이다. 여기까지 판단이 돼야 돼. 그래서 좀 헷갈린다고. 조심하라겠습니다. 일단 점을 찍어봐. 찍어봐서 포물선 형태가 나와. 그럼 그 포물선하고 쌍곡선 중에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리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정의가 전혀 다른 거야. 하지만 그림의 일부를 보면 비슷하게 그려졌을 뿐이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되니? 실제 요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이 그림은 다 포물선이야. 이 그림은 포물선이야.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놔두면 이게 포물선이 그려진 거야. 쌍곡선은 절대 이제 그림상은 안 그려져 이제.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 해서 계속 접근하는 그림이어야 돼. 대칭 쪽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C가 어디 있냐? C는 어디에 있다? C는 여기에 있다고 했죠. 얘를 이렇게 돌려. 얘를 어쩐다고? 회전시켜. 여가 C가 있다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형성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됐다 이거지. 알겠어요? 이 시간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대신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대신에 B제곱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C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이제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흐름 이해됐습니까? 일단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쌍곡선에서는 그래서 요 선이 꽤 중요하다 이거지. 요 선은 어떻게 됐다? y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는 쌤이 박스 그려주면서 나온 거야. 아주 중요한 식이야. 쌍곡선에서는 알았죠? 쌍곡선에서는 점근선 알아야 되고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다. 알겠죠? 일단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필요한 좌표들, 필요한 길이들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됐니?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돼야지 50%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는 심화 개념이 됩니다. 심화 개념. 자, 심화 개념은 오늘은 하나만 할 거야. 하나만. 자, 오늘은 포물선만 할 거야. 포물선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자, 지금까지 나온 2차 곡선의 중요한 특징 용어가 공통적인 용어들이 있어. 하나가 초점입니다. 초점. 하나가 초점이야. 그래서 여기 2차 곡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점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초점에 대한 특징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내용들이 줄줄줄 나올 거야. 알겠니? 어느 정도는 외우고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알겠지? 그리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갖고 있는 공식들.
외워야 돼. 단점이 있어. 공식에 대한 틀로 나는 무조건 요놈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머리가 굳어지니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이렇게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대부분 공식 유도하면 빨리 끝납니다. 근데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뭐냐면 그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만 내려고 나온 직선이야. 초점에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초점 지나는 직선 해놓고 만만 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쓸데가 없는 거야. 굳이. 이러니? 내가 여기에서 문 앞에 나가는데 지하주차장 갖고 차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개념이 돼. 그냥 걸어가면 될 거를. 알겠니? 그게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야. 공식을 유도하는 프로세스. 됐니? 그 과정이 꽤 중요하다고. 지금부터는 내용상. 공식을 외울 수 있는 거는 외우되 못 외우더라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맞을 거야.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빨리 끝나고 쉽게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정확하게 사용을 할 줄 알려면 주어진 조건에 대한 판단이 꽤 중요하다고. 주어진 조건이 이런 조건이 나왔고 무엇을 구하라는지를 알아야 공식이 의미가 있어. 알았니? 하나씩 하는 몇 개만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자는 것은 뭐냐면 초점을 지나는 거야. 이론적인 큰 핵심은 딱 두 종류입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접선.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접선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많이 있어, 이론상. 알겠지? 지금까지, 그 전까지가 뭐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이 갖고 있는 정의적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초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해.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나왔더니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길이가 여기 더 길게 보이잖아 지금. 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수선을 그리고 이렇게 수선을 그리고 수직 표현까지 하고 그림이 이런 상황의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내용은 뭐냐? 얘를 일단 좌표화를 시켜야 돼. 좌표화를 시켜야 되니까 길이적인 생각과 좌표적인 생각이 동시에 형성이 되는 도형이니까 일단 길이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얘를 도형이 뭡니까 이게? 현재 뭐가 나왔어? 사다리꼴이 나왔지. 사다리꼴 나왔지. 이게 A. 근데 또 여가 그러면 A다. 이 길이가 B. 그럼 여기가 B죠. 그리고 가운데 요즘 뭐였어 우리는? 좌표가 P였지. 얘가 마이너스 P고. 됐니? 그럼 첫 번째 나왔네. 사다리꼴에서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하지? 여가 A하고 여가 B고 여가 A 대 B로 남긴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조합 평균이 나옵니다. 구해볼까? 구해볼게. 잘 봐. 구하는 방법 많아.
이렇게 잘라봅시다. 잘라보면 이 길이는 이 길이에 대해서 이것분의 이거 되니? 이 길이는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는 요거에 대해서 요것분의 요거. 그래서 불고 우리는 외워두라고 이제. 얘가 A고 B고 요놈이 A 대 B야. 알았어? 그러면 요놈이 뭐하다고? 조합 평균이라고요. 구합니다. 요 절반에서 요 길이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구할 거야. 이 P라는 놈은 왼쪽 길이가 하면 A에 대해서 A 플러스 B분의 B가 되겠고 오른쪽 절반 절반 아니고 반쪽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분의 A가 되겠어요. 구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 깔끔한 꼴이 등장하는 겁니다. A 플러스 B분의 2AB가 조합 평균이야. 그래서 이 식을 외워둬도 돼. 외워둬도 돼. 알았지? 근데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 얘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길이가 나왔을 때야.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 길이를 알 수 있게끔 해줬다가 되는 거라고. 이 길이 셋 중에 두 개라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꽤 중요한 식이야. 이게 연습을 해서 좀 더 그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워. 그럼 우리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그리라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갖다 표현하고 이 길이 갖다 표현하니까 아 사다리 꼴이 나왔네. 그러면은 얘 B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공식 외우는 방법은 이 식으로 외워도 돼. 이 식을 뒤집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좀 외우기가 편할 수도 있다. 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외우라는 거지. 요거 어렵지 않잖아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P분의 1이다. 단 연산을 다시 해야 되니까 얘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데 요거 생각을 알고는 있어야겠지. 조합 평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길이야.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요것만 조심해야 돼.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이거 길이가 나오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뭐가 있냐면 이 기울기가 발생했거든. 요놈의 기울기가 발생했지. 기울기가 보통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 그림이 좀 더 안정적에서 이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안 나온다가 아니야. 똑같아. 이 그림에서 보조선을 좀 더 긋게 되면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피타고라스가 등장을 합니다. 삼각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냐? 이 길이는 얼마냐? 이 길이는 A-B가 되겠죠. 이 길이는 A-B가 돼. 그러면 요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B 루트잖아.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그럼 얼마? 4AB가 되겠네. 그러지? 루트.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된다? 2루트 AB가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해서 구한다. 피타고라스로 구한다. 했어요? 그럼 요건 뭐냐? 요게 루트 2루트 A 2루트 AB 기하 평균의 2배가 되겠네요. 뭐라고? 기하 평균의 2배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요놈의 정중앙 라인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저기 위아래 요거의 중점, 요거의 중점. 조금 이따 가볼게요. 그는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a-b분의 2루트 ab가 나왔네. m이 탄젠트 세타가 A하고 B가 나오면 이 길이가 나오면 우리는 요놈의 각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각도가 나오면 A, B를 못 구합니다. 두 개니까. 길이가 나오면 각도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겠지. 그럼 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되겠지. 각이 나오면 사인이든 코사인 탄젠트 나왔다는 소리는 요 세 개의 길이의 B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요거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면 요놈의 좌표 할 수 있겠지. 요 길이 나오면 요놈의 좌표 할 수 있겠지.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나와서 여기다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뭐가 나오면? 각이 나오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요놈의 좌표를 알 수 있다. 그럼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요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요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흐름 이해됐어? 여기 선 하나만 다시 그어볼게요. 이러한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닮은 B가 A 대 B가 돼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A 대 B가 되겠네요. 실전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x1, x2라고 놓고 많이 풉니다. x1, x2라고 놓고 많이 풀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돼? 이 길이는 p-x1 요놈의 x좌표가 x1, 요놈의 x좌표가 x2 p-x1 이 길이는 x2-p x2-p가 b분의 a가 되겠네요. 이해했어? 이런 상황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로 가지고 요놈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죠. 요점이 좌표 나왔으니까. 그럼 식 세울 수 있겠네. 식 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다음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얼마요? B 맞네요. B? B가 지금 뭐야 지금? X1 마이너스 플러스 P인가요? 네. 그 다음에 저 위쪽은 A가 뭐야? X2 X2 플러스 P인가요? 두 개를 곱하기가 형성 의미가 있어. A, B 곱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두 개를 곱해 의미가 있어. 되겠지? 한번 곱해 볼게요. A, B는 X1 플러스 P X2 플러스 P A, B는 일단 놔둬보고 X1 곱하기 X2 플러스 P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P 제곱 이렇게 되겠네. X 지금 A, B를 바꿀 건가? A, B로 정리를 해야 될 건가? X1 플러스 X2는 어디인가요? 요거 더하기 요건가요? 요거 더하기 요거야? 맞습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A 빼기 P인가요, 얘가? 얘가? 당연한 말이 돼버린가? X1이 뭐냐면 A 빼기 P 얘가 뭐가 돼? A 빼기 P 이 말 P 빼기 P 이래 되겠지? 맞나요? 네. 그러면 X1, X2 더하기 P A 더하기 B 마이너스 2P 제곱 P 제곱 이렇게 된가요? 맞나요? 여기서 X1, X2가 P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PA 플러스 B 이렇게 됐네. 여기서 본 적 있네? 본 적 있어 없어요? P 정리하면 P A 플러스 B랑 A B랑 같네요. A B 합가고 요게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1, X2는 P 제곱이 되네. 요점의 X좌표랑 요점의 X좌표를 곱하게 되면 P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이 된대요. 얘랑 민주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얘의 제곱이 된대요. 네. 네. 뭔 식이야? X1, X2 곱하면 P 제곱이 된다. 뭐지? 기하 평균. 그래서 기하 평균. 뭐라고? 기하 평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 길이가 등비수요. 등비 수열이 된다.
이 길이가 등비 수열이 된다고 기억하는 게 오래 가겠죠. 그걸 x1 곱하기 x2가 p제곱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기억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맥락이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맥락이 비슷해. 알겠어? 어디서 출발하든 돌다 보면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돌다 보면 만나게 돼 있어. 알았어요? 다음은 여기서 여기에 중점을 그을게. 어디 중점인지는 알겠지?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점을 그어가지고 초점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는 점이 발생해서 우리는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와 만나는 점. 일단은 이쪽이 편하게, 이쪽이 낫겠네 먼저.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이 길이는 뭐지 지금? 어제 안 구했나? 이 길이 같네. 길이 같으니까 이놈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길이 같으니까 이놈이 이등변 삼각형. 여기까지 맞죠?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됐지? 점점. 점? 오케이. 빨간 선 전에 지금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이잖아요? 평행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죠? 일단 빨간 선 전에 요 각하고 요 각이 같고 요 각하고 요 각이 같겠네. 억각으로. 민주야. 네. 그래서 요놈이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네요. 네. 무조건이잖아 지금.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됨이 무조건이야 지금. 됐니? 그래가지고 이 P란 점에서 중점을 연결했더니 이게 직각삼각형이었잖아. 그리고 요놈이 뭐가 되는지 외심이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아까 뭐였어? 요 길이가 아까 요 길이 뭐였어? 기하평균의 2배였지. 그 절반이 기하평균이고 요 길이가 기하평균이 됩니다. 이게 루트 AB가 되네요. 이 됐어? 네. 자, 선을 하나 더 그을 거야. 이 선을 그었어. 평행한 선을 그었어. 요 길이는 얼마니? 요 길이 얼마야? 2분의 A 플러스 B. 오, 그렇지. 2분의 A 플러스 B지. 요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
아까 이 길이는 뭐라 했지? A 플러스 B. 요 길이가 2p A 플러스 B분의 2AB. 이게 기하평균. 요게 뭐야? 산술평균. 요게 조합평균이네. 그림을 보면 누가 더 커? 누가 제일 커? 산술이요. 산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하가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조화. 이런 결과가 나왔네. 신기하다. 여기에서 이 길이가 뭐라고? 산술평균. 이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 요거 뭐야? 2분의 A 플러스 B. 네. 포물선에서 이게 초점을 지나든 안 지나든 포물선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이 꽤 많이 있었지. 포물선에서 2차 함수에서 네. 그리고 요놈에 뭐가 있었어? 요놈에 중점이 분명 있었지. 이렇게 선을 그었지. 만나는 점이 발생했지. 그럼 요점이 뭐라고 했어? 새로운 축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축. 그럼 요점에서 접선을 긋게 됩니다. 그럼 요놈의 기울기하고 같아져요. 요거는 이게 2차 함수도 포물선이야. 똑같아. 단지 식을 쓰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없었지? 기억납니까?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 이 길이도 같아. 그러면 얘를 연결을 시키면 다시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됐어요?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 그럼 각은 어떻게 돼? 요각하고 지금 요각이 같겠지? 요각하고 요각이 같지?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역각으로 같고 또 이게 각이 2등분 되는 특징이 있네요. 각이 2등분 되고 이쪽도 2등분 되는 특징이 있겠네. 엄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네. 됐어? 네. 이게 그림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림 연장을 시켰어요? 됐어? 그림 연장을 시키면 이거랑 포물선하고 부딪혀요? 부딪히면 얘가 반사를 하면 초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부딪혔다는 소리는 실은 포물선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는데 실은 포물선을 짧게 보면 이게 포물선이라 느껴지지 않고 뭐라 느껴져? 직선이라 느껴지겠지. 직선이라 느껴지겠지. 여기서 다른 선을 해놓을게요. 그럼 요 선이 뭐냐면 접선이 됩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 접선이 돼. 현재 이각하고 요각이 같죠? 근데 요놈이 부딪히고 이 선에 반사를 해서 같다는 소리는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소리지. 그럼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네. 근데 이각하고 이각이 같네.
다시 말해서 요 선은 뭐가 된다? 접선이 되는 상황이네. 오라, 이게 뭐가 된다고? 선이. 요 선이 접선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다시 처음부터 가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거기에 준선이 있을 것이고 준선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만나는 점하고 연결시키면 요 선은 접선이 된다가 되는 거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나중에 출발이 어디서 출발할 수 있어 이제?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 나중에 공부할 건데 준선 위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게 무조건 직각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알아낼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 만나는 점과 요 만나는 점이 중점에서 연결을 시켰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된다고. 어렵지? 그래서 영상 보고 복습. 요 페이지는 지금 책 5페이지에 거의 있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추가시켜서 연결시키면 될 거야. 알겠니? 이게 요 페이지는